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올림픽은 1988년 9월에 열렸습니다. 오는 7월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올림픽을 뒤돌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가 되고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북방 정책을 통해서 공산권과 수교하고 그리하여 한국인의 활동 공간이 지구촌 전체로 넓혀지는 데는 서울 올림픽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덕을 본 게 아니고 공산권이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많은 동구권 사람들이 또한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올림픽을 알아주지 않는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단적인 예가 서울 올림픽 성공의 제1공로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너무나 야멸찬 박해 무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는데 많은 분들, 모든 국민들이 힘을 보탰지만 특히 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박세직 선생은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분과 다 관련이 있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눈 입장에서 서울 올림픽을 증언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재조명하는데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올림픽의 주인공이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였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도저히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좋은 의미의 사건이죠. 전두환 회고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자주 입에 올린 말은 88 서울 올림픽이었다. 내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할 만큼 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아무리 이 힘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와 세계사지만 간혹 선의가 힘이 되어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25 남침 때의 유엔군 파병과 1988년 9월의 서울 올림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선진화, 그리고 소련 및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정권의 몰락이 대세화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에서 성공하였는데 그 동력은 착한 마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의 결단과 세계 시민들의 선의가 한 덩어리가 되었으므로 지구촌 전체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더 자유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1950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세약당의 음모를 저지하고 살아남았던 나라가 그 38년 뒤에 사랑의 복수를 한 셈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36년 전의 그날 1988년 9월 17일을 생각하면 가슴부터 뜁니다. 그 전날 서울엔 폭우가 쏟아졌지만은 개회식 날은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힘차게 신나게 아름답게 펼쳐진 개회식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중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 잠실로 달려갔고
그 뒤 2주 동안 경기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아름다웠던 나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사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그 2년 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의 성공이 예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생전에 아시안게임을 해보니 서울올림픽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과 확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용식 전 외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새벽의 약속에 아주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그가 일본 주재 한국 대표부의 대표로 있을 때 진해에서 휴양 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지시를 구술시킨 후 늦여름의 조용한 진해만을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는가?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네. 김용식 대표가 물었습니다. 각하, 언제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30년 걸릴 걸세.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바쁘게 지내야 할 걸세. 김용식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런 논평을 붙였습니다. 86년도의 아시안게임이 서울의 잠실에서 개최될 때 관람석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30년 전 이 대통령이 한 말을 회상하였다. 이 서울올림픽이라는 엄청난 발상은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인 박정규 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1978년 9월 제42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서울에서 주최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시 대한사격연맹 회장이던 그는 88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자는 생각을 구체화하여 4개항의 메모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4개항은 이렇습니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의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올림픽은 제3세계 국가 및 공산권에 대한 외교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발전의 도약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 4개 항은 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대한체육회장이 된 박정규 씨는 1979년 9월 21일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냈고 정상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했지만은 11.6 사건 뒤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5.17, 5.18 뒤에 박정규 씨마저 부정축제 혐의로 연행됨으로써 서울올림픽 유치 계획은 잠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1980년 11월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서울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내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공표한 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면서 유치 신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올림픽의 꿈이 이제 무럭무럭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런 비화를 틀어놓았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던 때 내 머릿속에는 1988년 하계올림픽 유치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아이디어를 심어준 사람은 일본 이토추 상사 상담역 세지마 류조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화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엘리트 작전 참모였던 세지마는 소설 불모지대의 모델이기도 한데 이병철 삼성물산 창업자와 친밀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요청으로 1980년 6월 한국에 와서 전두환의 육사 동기생인 권익현, 나중에 민정당 대표를 합니다. 권익현 씨의 소개로 전두환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해 8월에는 다시 와서 대통령 취임을 앞둔 전두환
한국에게 88 올림픽 유치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권익현 씨의 증언을 토대로 1990년 8월로 월간 조선에 소개한 바 있는데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이게 사실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세진마 씨는 전두환 장군에게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려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올림픽 유치를 적극 돕겠다는 뜻을 비쳤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나고야시 또한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혹시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의의 조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981년이면은 피를 흘리며 집권한 전두환 정부가 국내외의 도전 속에서 첫 발을 떼고 있을 때여서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관계자가 유치 신청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파는 전두환, 노태우, 노신영 외무장관, 이규호, 그리고 유학성 안기부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올림픽 유치는 전두환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바덴바덴의 기적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 공이 거론되고 있는데 표를 많이 얻는 데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유치를 총괄했던 노태우 정무장관을 비롯하여 노신영, 박종규, 정주영, 조중훈, 김문용, 이현택 씨 등이 될 겁니다. 이 한국의 선의에 악의로 대한 게 바로 김일성 정권이었습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 저지를 당면 목표로 삼아 1983년에는 아웅산 테러, 1986년에는 김포공항 테러, 1987년에는 김승일, 김현희조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벌이면서도 공동 개최라는 미끼를 던지고 대응 행사로 세계 청년축전의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는 그야말로 천우신조로 실패를 했습니다. 미얀마 외무장관이 정시에 와서 전두환 대통령을 아웅산 묘소로 안내했더라면 17명의 사망자는 18명이 전두환까지 포함해서 18명이 되었을 것이고 한국군은 서울올림픽을 포기하고서라도 대북 응징에 나서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외교관이 바레인 공항에서 김승일, 김현희의 출국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또 김현희가 독약이 숨겨진 담배깨비를 깨물려다가 어머니 생각에 멈칫하지 않았더라면 115명이 죽은 폭파 사건은 안기부의 자작극으로 몰려가지고 서울올림픽의 분위기를 망쳤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평양 세계 청년축전 개최에 50억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경제를 망쳐가지고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예약한 셈이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은 도덕교과서에서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 규모에서 착한 사람들이 이기고 나쁜 사람들이 진 곳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올림픽이야말로 세계 모든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뜻이 모이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착한 뜻에 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드물게 보는 착한 사람들이 이긴 경우죠. 착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세 분이었다. 이 세 분들의 이야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 1회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